오늘 우리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들에게 다 내어준 한 노모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믿었지만 아들 집에서 며느리에게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구박당한 사연입니다. 다행히도 이 어머님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비상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어르신의 말씀 채널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직 여기 계셨어요. 시골집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꾸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가 한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이 좀 거북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집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어머님이 계속 계시면 다들 불편하잖아요. 며느리 최은희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날카로웠고 그 말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노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때 저는 평생 땀 흘려 모은 1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아들 박민준에게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아들 녀석만 잘 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차디찬 현실일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옛날 제가 이 외진 시골 마을로 시집왔을 때만 해도 살림은 몹시 팍팍했고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등졌습니다. 저는 홀로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억척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도 편히 쉴 날 없이 일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시골의 낡은 집을 팔고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 간신히 아들 내외가 살 이 아파트를 장만해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는 마지막 남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기만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번듯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젠가 이 집의 짐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은희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다들 편하자고 하는 소리죠. 민준이는 옆에 서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편하자고? 뭐가 편하다는 말이냐? 은희야, 내 속마음은 내가 거치적거린다는 뜻이지 터져나오는 서름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희는 고개를 돌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집은 좁은데 애들 둘 다 학원 보내려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시골집에 가 계시면 저희 부담이 훨씬 덜할 거예요. 시골집. 시골집은 없어진 지 오래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자식들을 더는 곤란하게 할 수 없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며칠 내로 내가 알아서 거처를 찾아보마. 어머니, 뭘 그렇게 서운하게 말씀하세요. 민준이가 황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은희도 그런 뜻이 아니었고 사실 몇 년간 저희 집에 계시느라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찾아뵙기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요양원. 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다만 하지만 저를 내보내고 싶어 안달이 난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에 계시면 몸도 편하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으니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요. 민준이의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그 역시 저를 내보내려는 속셈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손주 박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손주 녀석이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이의 반짝이는 눈에는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지호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저는 흐르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지호는 책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집 한 채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네, 할머니. 이건 우리 집이에요.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알았죠?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실지도 몰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최은희가 지호를 제게서 떼어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모면하려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지호야, 착하지. 할머니는 며칠 놀러 가시는 거야? 이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할머니 어디로 놀러 가는데요? 저도 데려가 주면 안 돼요. 손주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는 곳은 어린아이는 못 간단다. 착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할머니가 돌아와서 놀아줄게. 응.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호는 조금은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로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맑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가 고작 어린 손주의 순진함뿐이라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은희가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돌아갈 시골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요양원의 차가운 분위기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준이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결국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 오랜 친구 이영자였습니다. 영자도 저처럼 홀몸노인이지만 저보다는 훨씬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영자가 자식들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있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자식도 못 믿느냐며 핀잔을 줬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 친구가 참으로 현명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언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영자야, 내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너랑 의논 좀 하려고. 저는 제 사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 인간들이 정말 너무하네. 영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언니가 평생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영자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저 내가 살 길을 찾고 싶을 뿐이다. 내가 예전에 모아둔 돈이 있다고 했지?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영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일단 진정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대로 밀려나면 안 돼. 언니 혹시 따로 숨겨둔 돈은 없어?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게 따로 챙겨주었던 5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함부로 쓸까 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넣어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게도 살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와 은희는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는 희색이 만연했지만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그래, 영잔에 가서 며칠 좀 머물다가 세상 구경이나 하련다.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세요. 더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네로 가는 내내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영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비어있던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 그냥 언니 집이라고 생각해. 영자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영자야. 저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자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마지막 보루는 남겨뒀어야지.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 우리 늙은이들은 스스로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돌봐줘.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고 남편이 남겨준 그 돈으로 저만의 거처를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저는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언니, 이 돈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해. 절대 그 녀석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영자는 제 곁에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알아. 명심할게. 저는 통장을 손에 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영자는 제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돈이 언니의 마지막 기둥이야. 내 생각엔 차라리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그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집을 사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이네 아파트도 작은 편인데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서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영자야, 이 돈으로는 턱도 없을 거야.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지금 도시 외곽 쪽에는 낡았지만 살만한 단독주택들이 있어. 언니 혼자 살기에는 큰 집도 필요 없잖아. 영자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야지. 영자의 조언에 따라 저는 아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가격이 적당한 집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중개인으로부터 도시 외곽의 한 노인이 살다 돌아가신 후에 나온 낡은 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가보니 집은 낡고 허름했지만 동네가 조용하고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혼자 사시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고요.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집을 둘러보며 제 마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이 집으로 하겠어요. 영자네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리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이제 언니 집이 생겼으니 더는 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 그 다음 주 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순조롭게 집을 구매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의 절반 이상을 썼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영자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쓸고 닦으니 제법 집의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언니, 이제 여기서 마음 편히 살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영자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자야, 정말 내 덕분이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야. 우리 사이에 뭘 그런 소리를 해. 영자는 웃더니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민준이 그 녀석들한테는 확실히 해둬. 더는 연희한테 기웃거리지 못하게 말이야.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준이와 은희가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사실을 곧 알게 될 테지만 되도록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영자 이모님 댁에 찾아갔더니 벌써 나가셨다고 해서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작은 집 하나 사서 나왔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이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사라도 도와드렸을 텐데요. 도와줄 거 뭐 있니? 옷 몇 가지가 전부인데 저는 애써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저희가 제대로 배웅도 못 해드렸는데.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놀라움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민준아, 나는 너희 방해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고 나는 여기서 잘 지내면 된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민준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 내외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와 은희 그리고 지호가 제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만 봐도 이 허름한 집에 대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너무 작지 않으세요? 지내기 불편하시겠어요. 작아도 아늑하고 좋다에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집 안을 둘러보며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괜찮은 거 맞아요? 저희가 제대로 보지도 못해서. 별일 없다. 살기 좋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은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갑자기 무슨 돈으로 집을 사셨어요? 그 돈이? 저는 심장이 철렁했지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비상금이 좀 있었다. 그걸로 샀다. 어머니, 그런 돈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저희가 더 좋은 집으로 알아봐 드렸을 텐데요. 은희의 말투에는 은근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때 민준이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어머니가 이 집이 좋으시다잖아. 은희는 남편의 말에 더는 따지지 못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호가 제 손을 잡으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와서 노는 거 좋아요? 손주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호, 할머니 집은 언제나 환영이야.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지호 학교 끝나면 자주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럼 나야 좋지. 저는 그럼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이 내외는 여전히 제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제 삶의 주도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결심한 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을 가꾸고 가끔 시장에 나가 장을 보는 소박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영자가 종종 찾아와 저와 말벗이 되어 주었고 우리 두 늙은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차를 내오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저랑 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어머니께서 급한 불만 좀 꺼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너희 무슨 일 있니? 어머니, 아시다시피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저도 최근에 이직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민준이는 멋쩍은 듯 손을 비볐습니다. 그럼 모아둔 돈은 없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집 사느라 대출도 받았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모아둔 돈이 없어요. 민준이가 난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준아,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도 가진 돈이 없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사셨는데 돈이 없으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은 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으로 산 거다. 집 사고 나니 남은 돈도 거의 없다. 너희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너에게는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다. 언제까지나 이 늙은 어미에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민준이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더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서글펐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민준이와 은희는 제게 더욱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가끔 지호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끝없는 희생은 결국 상처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저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후, 저는 꽃과 나무를 가꾸고 책을 읽는 이 조용한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막 화분 하나를 정리했을 때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긴장한 표정의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민준아, 저는 담담하게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민준이는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내주자 아들은 마시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저는 아들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 어머니, 실은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제가 참여할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민준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 멀쩡히 다니던 직장은 어쩌고 또 사업 타령이냐? 어머니,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불안정해요.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다 애들 미래를 위해서 부업이라도 해보려는 거예요. 민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부업. 넌 본업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친구들하고 다 계획도 세워놨고 가게 자리까지 받았어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고 아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힘도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내겐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어. 이젠 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이 늙은 어미는 더 이상 너를 예전처럼 도울 수 없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에 초조함이 어렸습니다. 뜻은 간단하다. 너를 도와줄 여윳돈이 내게는 더 이상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과는 달리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몸을 돌려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인생에 그렇게 많은 기회는 없다. 너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정말로 너를 도울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민준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눈에 분노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 그러시다면 저도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요. 제 마음도 아팠지만 얼굴에는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내 길이 있다. 부디 그 길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자 관계의 마지막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 생긴 균열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지호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갑고 서먹했습니다. 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 담긴 냉담함은 제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관심과 애정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작은 집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영자와 매일 함께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림은 비록 넉넉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하는 거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자식한테 너무 의지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럼 당연하지,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봐.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얼마나 자유로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만의 삶과 저만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제 작은 마당에는 꽃이 만발했고 영자네 집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삶에 더는 민준이 내외의 그림자가 없었지만 저는 이 작은 공간에서 저만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저 몰래 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호야,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었어.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도 여기 와도 돼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 집은 언제나 우리 지호를 환영한단다. 와, 신난다. 그럼 앞으로 자주 와서 할머니랑 놀 거예요. 그 천진한 웃음을 보며 제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지호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앉아 고요히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전례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민준이 내외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에게는 저만의 삶, 저의 작은 집, 그리고 소중한 친구와 사랑스러운 손주의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이영자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 두 늙은이는 이 작은 동네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지난날의 서러움이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눈앞의 평온함이 그 기억을 금세 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와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친구가 문득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한 적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사람 인생. 한 번쯤은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봐야지.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우리 참 고생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에 헛되게 온 건 아닐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저는 가장 힘든 길을 지나왔고 이제 제게 남은 하루하루는 모두 선물과도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작은 마당에 앉아 그 풍경을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평화와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이미 저만의 하늘을 찾았다는 것을요.